오늘은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몇 개 되지는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스타일, 텍스트, 엠텍스트, 그 다음에 글자 수정하는 텍스트 에디트, 그 다음 텍스트를 엠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텍스트 투 엠텍스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어려워요. 글자 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스타일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썼습니다. 왜냐면 메모리가 부족했거든요. 엠텍스트를 잘 안 썼어요. 이거 안 쓰고 얘를 썼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얘도 쓰고 얘도 쓰고. 근데 누굴 더 많이 쓰냐 그러면 이렇게 엠텍스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텍스트하고 엠텍스트의 차이점은, 텍스트는 말 그대로 한 줄 쓰기이고 엠텍스트는 여러 줄을 쓰는데, 이 엠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는 그렇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CAD만 돌리기에도 많이 버거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들 있죠. 글꼴들이 폰트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실행하면 얘를 같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실행합니다. 근데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얘를 끌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폰트를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너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럼 걔만 딱 끌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자,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어넌테이트라는 데를 보면 여기가 텍스트 항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홈탭에서 작업을 했죠. 이제는 어넌테이트로 넘어갑니다. 어넌테이트가 주석이란 뜻이에요. 어넌테이트랑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나운서요. 자, 보시면 여기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 싱글라인 텍스트가 있고, 명령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텍스트 스타일이 나옵니다. 얘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보죠. New. 그러면 스타일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해요. 보통 요걸 많이 써요. HG 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HG가 무슨 뜻이냐고요? 한글을 영어로 바꾼 겁니다. 한글을 영어로 하면 HAN이잖아요. 거기에 H. 글은 GUL인가요? G. 한글이란 뜻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내가 여기다 폰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자 위에 올리시면 골뱅이 글꼴이 나오죠. 앞에 골뱅이 붙은 거 나오죠. 그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 골뱅이 붙은 글꼴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세로 쓰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세로 쓰기예요. 세로 쓰기.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쓰나요? 가로 쓰기죠.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세로 쓰기도 어떻게 써요? 가, 엔터, 나, 엔터, 다, 엔터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엔터 눌러서 세로로 맞춥니다. 굳이 이 세로 쓰기 안 써요.
간판, 보통 세로 쓰기 같은 경우 간판 글씨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에요. 그럼 한 쓰고 엔터, 의자 쓰고 엔터, 원자 쓰고 엔터 이렇게 해요. 위에 골뱅이 글꼴 안 써요. 자, 그러면 알파벳 순이니까 Z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꼴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나눔 고딕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면 이제 글자 유형이 나오는 거죠. 레귤러, 이탈릭, 볼드, 뭐 엑스트라 볼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글꼴에 따라서 지원하는 스타일들이 다릅니다. 어떤 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네요. 근데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써요. 여기서 사이즈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지정해 버리면 축척과 무관하게 여기 있는 크기로 글씨가 써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1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축척과 무관하게 무조건 다 글자의 크기가 전부 다 120mm로 써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도면을 그릴 때 축척에 맞춰서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척에 맞춰서 글자를 키우거나 줄여서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도면의 글자의 크기가 120mm로 해서 글자가 써져 버려요. 그래서 얘를 쓰면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펙트는 효과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글자를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쓸 일 없고. 백워드, 글자를 좌우로 대칭시킨 거죠? 쓸 일 없고. 위드 팩타, 요건 조금 써요. 위드 팩타가 뭐냐면 글자의 장평입니다. 글자의 장평. 장평이 뭐냐면 가로 비율이요. 글자의 가로 비율이요. 가로 비율. 이렇게요. 제가 2로 줘봤습니다. 가로 비율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0.7. 가로 비율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조금 써요. 그 다음 오빌크 앵글.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이에요. 이탈릭체를 씁니다. 이렇게 15도. 이탈릭체를 만들 때 쓰는 게 그러니까 기울임체죠. 기울임체를 만들 때 쓰는 게 오빌크입니다.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저는 이것도 안 씁니다. 그냥 오로지 딱 요거만 써요. 자, 그리고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글자 유형이 맞추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실 때, 글꼴을 불러올 때 한 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도면의 글씨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손글씨 쓰시면, 손글씨체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궁서체 쓰시면 안 돼요.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른 글꼴 쓰지 않아요. 오로지 다 고딕체입니다. 다 고딕체로 써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시면 좋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시면 좋아요. 글자를 쓸 때, 우리가 설계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는 오류가 글꼴이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들어와요. 심한 경우에는 일본어로 들어오는 것도 봤고요. 한글인데 중국어로 들어오는 것도 봤습니다. 한글인데 그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쪽 설계자가 자기
컴퓨터에 있는 서체를 썼어요. 근데 막상 내가 받아보니까 그 서체가 나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 CAD가 어떻게 되냐면 글꼴을 찾아야 되는데 내 컴퓨터에 글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다 깨져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시면 한글 깨졌어요. 이거 뭐예요? 한글로 저기 폰트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치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대우건설 하청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에서 발주 받아서 아니지 대우건설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그걸 받은 거죠. 그거 이제 입찰해 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닐 때인데 그걸 받아서 공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 원도가 대우에서 온단 말이죠. 폰트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서체 쓴 거죠. 난 없는 이상한 글꼴 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랑 같이 있었던 협력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도 그 한글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저야 뭐 이유를 아니까 저는 이제 바꿔서 썼단 말이죠. 근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자꾸 하소연하는 거죠. 이거 한글이 자꾸 깨져요. 그럼 이제 대우건설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한글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얘네는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얘네 진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거 되게 치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뚝딱뚝딱 해서 주면은 잘한다고 고맙다고 자기네들은 그게 고민이었는데 해결됐으니까 오늘 밤에 이제 저녁 같이 먹자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출장 나가 있었으니까 아시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약간의 알코올도 조금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원칙이 저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면 해결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는 뭘까요? 고딕이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뭘까요?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특수문자 지원할 것. 그리고 글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나옵니다. 굴림이요. 굴림 또는 굴림체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고딕체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윈도우 설치하면 굴림체 깔리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특수문자 다 지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세 가지를 다 엄격하게 다 따지는 거, 여기에 맞는 게 굴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타일에서 찾는 거죠. 이거 나는 고딕이네? 그럼 굴림으로. 여기 이제 느낌표가 떠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가 이렇게 딱 떠요. 이거네? 그럼 이걸 찾아서 굴림으로. 그리고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한글로 다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글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도면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글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문제 해결은 다 돼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할 건데, 한글에는 완성형하고 조합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조합형은요, 기억에 이렇게, 조합형은 기억에 R을 하면 가가 되는 거죠. 이건 조합형입니다.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더하면 글자가 나오죠.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든다고 해서 조합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완성형은 뭘까요? 이미 글자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나, 다라, 이렇게 글자가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폰트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폰트에 들어 있어요. 이걸 완성형이라고 해요. 도대체 몇 글자나 들어갈까요? 자음, 모음, 자음 합치면 한글은 도대체 몇 글자나 들어갈까요? 꽤 많이 들어가요. 한글이 그래서 글꼴이 커요. 이해되시나요? 들어온 글자를 비교해서 폰트랑 비교하는 거예요. 있나 없나? 있네? 그럼 보여줘요. 없네? 그럼 안 보여줘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완성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느 게 쉬울까요? 조합형이 쉬울까요? 완성형이 쉬울까요? 완성형이 쉬워요. 그럼 여기서 질문. 윈도우는 완성형일까요? 조합형일까요? 완성형이요. 윈도우는 완성형입니다. 윈도우 95죠? 처음 나올 때 네티즌들이 많이 요청을 했어요.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근데 막상 뚜껑 딱 열어보니까 완성형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글을 그러니까 폰트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폰트를 뜯어봤는데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초창기 윈도우 95 나왔을 때 초창기에 폰트를 개발할 때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3년이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3년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작권이 문제가 돼요.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이 문제가 돼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추석인가 설 때 분식점에서 그 사장님이 그 아래 한글에서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하나 했어요. 물은 셀프. 그리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벽에. 얼마 안 있다가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저작권 위반했으니까, 폰트 저작권 위반했으니까, 그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게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인지 8시 뉴스인지 나왔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연락이 와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종종 연락이 와요. 저 친한 형님도 한번 연락이 왔었고, 그분들이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하지? 근데 1차적으로는 대응을 안 해도 돼요.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은 다운로드 할 때 위반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폰트를 다운로드 할 때 위반이 돼요.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거,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건 2차 저작권입니다. 그게 나한테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로고는 조심하셔야 돼요. 로고는 90% 이상 다 변형을 줘야만 2차 저작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로고만큼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설계자들이 특히 여기에 둔감해요. 저작권에 대해서.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굳이 대응할 필요 없는데요. 근데 이미 다 연락을 한 거죠. 이미 연락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거의 한 90% 이상은 다 그래요. 이미 거기서 다 연락해보고 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연락이 와요. 뭘 어쩌긴 어째요. 사야죠. 폰트 사야 됩니다. 그때 그 형님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간판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간판 설계했다가 그 간판이 이렇게 저작권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근데 간판 로고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님 그거 사셔야 돼요. 그때 얼마 줬지? 300인가? 400 줬어요. 1년이요. 1년짜리 라이센스. 그러니까 폰트 하나가 아니에요.
폰트 무더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판매하는 폰트 무더기가 있습니다. 40개인가 50개짜리 그 폰트 상자가 있어요. 그거 1년 라이센스 해가지고 300인가 400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저작권하고 그 다음 신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저작권하고 그 다음에 간판으로 나가는 저작권은 달라요. 금액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폰트 쓰실 때 꼭 유념해서 쓰셔야 돼요. 제가 나눔고딕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눔고딕은 상업적으로 써도 좋습니다 라고 오픈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눔고딕 쓰는 겁니다. 뭐 어쨌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MS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다 하잖아. 다 들어가잖아. 글꼴 다 있잖아. 그래서 MS가 대표적으로 만든 게 4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굴림, 궁서, 도듬, 바탕. 이 4개의 폰트에는 그러니까 한글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특수문자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뜯어다가 폰트를 만든 거고. 요즘은 폰트 만드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2주인가 걸린다고 들었어요. 2주. 15일인가? 10며칠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글꼴로 이렇게 쓰면 그거 스캔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면 한 2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3년 걸렸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빚져가면서 3년 동안 폰트 개발해 놨는데 저놈이 공짜로 쓰네. 눈 뒤집어지죠. 충분히 이해 가요. 가급적이면 폰트 오픈된 거, 상업적으로 써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오픈된 거 쓰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사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3가지 이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굴림을 쓰시면 돼요. 초창기에는 특수문자를 빼놓고 서체를 개발한 적들이 많아요. 원체에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문자까지 넣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글꼴 중에는 특수문자가 없는 글꼴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글은 나와요. 근데 특수문자가 안 나오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스타일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글꼴을 쓸 겁니다. 먼저 텍스트입니다. 한 줄 쓰기요. 보시면 이렇게요. HG네요. 스타일이 HG입니다. 누구예요? 굴림이거나 나눔고딕이겠죠? 자, 문자의 크기 2.5mm, 주석 없고, 그 다음 저스티피, 자리 맞춤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얘가 물어봅니다. 시작점을 입력해 주세요. 자, 시작점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자의 높이를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글자의 높이를 쓰셔야 돼요. 저는 2.5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그냥 0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엔터, 엔터. 자, 어떤가요? 글자 써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엔터 했습니다. 입력 안 했어요? 엔터. 그럼 종료하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2번 누르시면 종료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글자를 쓰고 종료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글자가 다 낱줄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 줄 쓰기라 그렇습니다. 쓸 때는, 자, 다시 봅니다. 쓸 때는 여러 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줄 써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수정도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종료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낱줄로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쓰기 편하라고 여러 줄을 한 번에 동시에 쓰는 거고,
그 와중에 수정도 하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명령어가 종료되면 다 낱줄로 끊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엔터 2번 안 치고 한 번에 끝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글자의 크기는 얼마가 좋을까요? 보통 일반 도면 글씨 있죠. 작은 글씨, 본문 글씨.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본문 글씨는 대략 1.5에서 3mm 사이를 줍니다. 이해되셨죠? 글자의 크기가 뭐 몇 미리 써라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대략 1.5에서 한 3mm 쓰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3mm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mm 썼어요. 현장에 있을 때는.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작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1.8mm인가 1.6mm인가 쓰셨어요. 제가 2mm 쓰니까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작업 반장님들 있잖아요. 작업 반장님들이 노안이 많거든요. 근데 현장이 이렇게 밝으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두침침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면을 보려면 일하다 말고 랜턴 비추고 안경 바꿔 쓰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맞추려고 맞춘 게 2mm였어요. 물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크면 좋긴 한데 글자가 너무 크면 도면에 제가 필요로 한 여백들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저는 2mm 썼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에 작업 반장님이 젊더라고요. 작업 반장님이 젊어서 노안이 아직 오기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6mm인가 1.8mm 썼는데 그때는 문제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도면을 누가 보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시면 돼요. 내가 쓰는 도면이 건축 현장으로 가요. 인테리어 현장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작업 반장님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특히 목수 반장님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60세 넘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글자를 조금 크게 써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작게 써도 되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 있게 쓰시면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제목 글씨가 있겠죠. 그죠? 제목 글씨는 이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배? 2배 내지는 두 배 정도? 곱하기 2를 하셔도 좋고 곱하기 2를 하셔도 좋고 더하기 2를 하셔도 좋고 그럼 어떻게 돼요? 3에서 그러니까 2배를 하면 3에서 6mm가 되는 거죠. 더하기 2를 하면 3.5죠. 그죠? 그냥 3에서 5 곱하기 2 하나 더하기 2 하나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목 글씨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기를 2mm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4mm를 쓰는 거죠. 이렇게 2배 해가지고 그러니까 2를 더해가지고 4mm를 써버린 거죠. 그러면 크게 무난하게 들어가요. 문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본문 글씨하고 제목 글씨는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쓰시면 되겠고 어떤 분들은 이거 한 5mm 정도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축척이요. 자, 축척이 1대 50입니다. 자,
본문 글씨를 제가 2mm로 줬습니다. 그러면 축척을 적용하면 2mm에 축척을 곱해서 100mm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1대 50인 경우 내가 본문 글씨를 2mm로 쓸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축척을 그대로 곱합니다. 그러면 100mm가 나오죠? 네. 그럼 100mm를 도면에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목 글씨를 5mm를 쓸 겁니다. 축척 적용하면 5mm에 50이죠. 그러면 250인가요? 5 곱하기 50. 네, 250이네요. 250mm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난 글자 크기를 2mm, 5mm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이거에 축척을 곱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요. 우리 맨날 그리는 거 또 그립니다. 근데 대신에 이번엔 많이 안 그리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4200 다시 옵셋 1800 1600 1900 4500 트림 옵셋 4300 2400 3000 1300 3300 4000 3600 2100 1200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도면은 1대 100도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도면은 1대 100이에요.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 곱하기 100, 그래서 200mm가 되네요. 자, 텍스트 200mm 안방 어떤가요? 적당한 크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축척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해야 할 글자 곱하기 축척을 하면 글자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도면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면 빨리 한번 그려서 글자 적용해 보시죠. 자, 텍스트의 단축키 보시면 텍스트의 단축키는 DT입니다. DT예요. M텍스트의 단축키는 T입니다. DT예요. 텍스트의 단축키는 DT, M텍스트의 단축키는 T입니다. 자, 텍스트 그 다음에 justify 네, justify 아니 justify 하기 전에 특수문자부터 보도록 하죠. 도면에는 들어가는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요게 특수 문자예요. %%C라고 쓰면 얘가 나옵니다. 센터 마크요. 앞에 C자가 중심선, 센터. %D, 각도요. 디그리. 각도, 디그리의 첫머리 글자.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라인, 밑줄 긋기, 오버라인, 윗줄 긋기, 취소선, 스트로크.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원의 지름 %C 50. 자, 그 다음 선의 각도 45 %D. 그 다음 오차 범위 %P 0.23 써보실까요? 다시 볼까요? 텍스트 밑줄입니다. 아이고, 밑줄 긋기는 %U 없어졌네요, 그죠? 근데 글씨 아래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끊고 싶어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씁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 %%U, 끝날 때 %%U. 그러면 이와 같이 밑줄이 그려집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윗줄 긋기는 %O 위에 다시 또 볼까요? 취소선은 K 그리고 %K. 자, 이해되시나요? 자, 아래 위에 취소.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이번엔 justify요. 자리 맞춤. 자리 맞춤을 보니까 왼쪽, 중간, 오른쪽, 정렬, 중간, 맞춤. TL은 뭐냐면 탑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쪽. TC 위쪽, 중간. TR 위쪽, 오른쪽. ML 미들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중간 왼쪽, 중간 중간, 중간 오른쪽. BL 바툼 라이트, 바툼 레프트, 왼쪽 아래, 왼쪽 중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레프트, 레프트는 봤으니까 됐고요. 자, 센터부터 보도록 하죠. 센터.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5mm. 중간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가운데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들어갑니다. 얘가 센터. 그렇다면 오른쪽 정렬은 오른쪽으로 쭉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자, 텍스트. 자, 이번엔 미들이 있습니다. 미들. 센터도 중심 정렬이, 중간 정렬이고 미들도 중간 정렬이네요. 차이가 뭘까요? 자, 제가 똑같이 클릭해 봤습니다.
이거 중간 정렬하고 똑같은데요. 센터하고 미들하고 똑같은데요.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센터입니다. 미드 포인트에다 주도록 하죠. 아이고, 한자구나. 다시요. 이번엔 미들입니다. 다른 거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자요. 센터는 여기 밑에 있죠. 미들은 중간에 걸쳐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센터는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맨 아래 베이스 라인,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기준선의 중심 여기고, 미들은 글자 높이의 그 다음에 폭의 중간 지점, 바로 여기가 기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자, 봅니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옵셋 20, 30.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그렸습니다. 여기다 날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 중간에가 여기죠. 자, 제가 두 번을 써볼 겁니다. 텍스트, 센터, 기준점은 미드 포인트. 자, 여기다가 제가 다시 미드 포인트, 자, 누구를 써야 될까요? 미드를 써야 되겠죠. 얘는 어디가 있나요? 중간에 가 있죠. 근데 얘는 어디 있나요? 얘가 맞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시죠. 요거 글자, 요거 높이가 8mm고, 그 다음 그리고 20mm에 30mm입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게 있고 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얼라인, 피트. 얼라인은 정렬하기고 피트는 맞춤이란 뜻이죠. 자, 얼라인 글자의 시작점, 끝점. 뭐가 맞춰졌냐면 문장 전체 길이가 끝난 겁니다. 문장 전체의 길이를 내가 이렇게 맞춘 거예요. 만약에 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글자가 크게 나옵니다. 근데 글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글자가 작아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장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고정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글자 수에 맞춰서 글자의 크기가 변경되는 것, 이건 얼라인이고, 피트는 문장의 전체 길이와 높이까지 맞춘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장평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장평으로서 맞추는 겁니다.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자, 이번엔 TLT, CTR, MLMC, MR, BLBC, BR입니다. TL입니다. 탑 레프트란 뜻이죠. 2.2mm,
왼쪽 걸리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TC 중간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역시 가운데 걸리는 거 맞죠? 그 다음 TR입니다. 자, 어떤가요? 오른쪽 상단 맞나요? 자, 한 번씩 써보시죠. 자, 텍스트, 그 다음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미들 레프트. 자, 가운데 오른쪽이죠? 미들 센터. 자, 중간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미들 라이트. 자, 어떤가요? 한 번씩 쭉 써보실까요? BLBC, BR까지 한번 다 써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텍스트. 자, 레프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A, B, G, H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미드를 이용해서 다시 여기다가 적어봤고요. 다시 이번엔 미들 센터를 이용해서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바짝바짝 붙여보죠.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준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레프트, 라이트, 센터에 여기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미들은 이 전체 높이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어디냐면 이 기준선에서 여기 탑 있죠. 기준선의 탑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미들 센터의 위치는,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의 위치는 베이스 라인에서 탑 라인의 중간. 이해되시죠? 다시 봅니다. 텍스트, 그 다음 바텀 센터로 갈까요? 자, 중간점에다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자, 바텀은 또 어딨나요? BLBC, BR. 기준선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준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BL, BC, BR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영어 소문자만 그래요. 영어 대문자도 이렇게 차이 안 나고요. 한글도 이렇게 차이 안 납니다. 자, 다른 것도 보시죠. 다 된 것 같은데. 네, 다 됐네요. 텍스트는 다 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m텍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그러면 요 영역 안에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영역 안에 글씨를 쓰는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요. 여기 스타일 있죠? 글자 크기 있죠? 그 다음 별도로 글꼴을 별도로 끌고 옵니다. 볼드, 이탈릭체 여기 있고요. 자리 맞춤 여기 있습니다.
글자 정렬하는 방법 별도로 또 있고요. 특수 문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find and replace죠. 수정하기, 글자 수정하기. 그 다음 edit dictionary, 이거는 사전이죠. 그 다음 close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 한글이랑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맞춰야 될까요? 미들 센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 여기서 지정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중에 바로 이 글자 크기요. 몇 개밖에 없네요. 그죠? 제가 도면에 쓴 거밖에 없습니다.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엑셀이나 보면 글자 크기가 뭐 1포인트부터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왜 없을까요? 그렇게 안 돼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축척에 맞춰서 글자 크기를 매번 바꿔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자 크기를 다 입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는 2mm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8mm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여기 마음 놓고 쓰세요. 그리고 아예 여기 비워놓은 겁니다. 아예 비워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 8, 1, 202.5는 뭘까요? 제가 연습해서 지금 쓴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별도로 여기다 글자를 쓰시면, 글자 크기를 지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글씨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똑같이 클로즈. 그럼 어떤가요? 금방 중간에 딱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영역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역 얼마든지 넓혀줄 수 있습니다. 영역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똑같아요. 원의 지름 %%C 50mm, 선의 각도 45 %D, 그 다음에 오차 범위 %P 0.23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심볼이요. 여기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아메터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디그리 눌러보면 여기에 디그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다이아메터.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호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almost equal, 거의 대략, 뭐 이런 거죠. 이런 기호들, 뭐 각도라든지 이런 기호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그래서 D텍스트, 아니 텍스트보다는 M텍스트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블록 지정하고 글자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글자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M텍스트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영역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뜹니다. 영역이죠. 이렇게 영역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사이 간격이 있습니다. 글자와 여기 선 사이의 간격이요. 대략 한 2mm 준다고 가정하면, 자, 옵셋 8mm. 자, 이렇게요. 그 다음 3mm니까 5mm. 이렇게요. 글자와 이 선 사이의 간격을 2mm라고 가정하면 글자 크기 6mm. 그러니까 여기가 8mm가 되는 거고, 여기는 3mm짜리 쓸 거니까 5mm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글자 크기가
몇 밀인가요? 6에서 8mm요. 6에서 8mm짜리를 이 선에 딱 맞게 그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조금 띄워야 되죠. 조금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간격을 얼마로 주면 좋을까요? 네, 1에서 2mm. 그러면 여기다가 1에서 2mm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총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7에서 8. 만약에 내가 글자 크기를 6으로 주면 7에서 8, 8mm로 주면 9에서 10.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는요. 글자 크기가 얼마라고요? 3mm. 여기 사이 간격이 1에서 2mm. 그러면 총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요? 4에서 5mm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8mm, 5mm. 이해되셨죠? 자, 텍스트 끝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자, 6mm. 그 다음에 탑 레프트, 근데 6mm라고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꽉 맞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생각보다 글씨가 큰 거예요. 2mm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2mm 더 내리고. 자, 텍스트 바툼 라이트, 글자 크기 3mm, 스케일 그 다음 나머지 삭제. 자, 얘도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글씨 써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M텍스트예요.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M텍스트죠, 그죠? 분해할 겁니다. 분해. 그러면 일반 텍스트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M텍스트를 분해하면 이렇게요.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텍스트 투 M텍스트를 이용해서 거꾸로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텍스트 투 M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다시 M텍스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미 쓰여진 글자를 수정할 때는 텍스트 에디트. 근데 앞으로 이 텍스트 에디트 많이 나올 겁니다. 수정이요. 글자를 수정할 때 씁니다. 단축키는 ED입니다. 에디트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바로 수정됩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수정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에디트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수정됩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수정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인서트라고 하는 오스냅이 하나 있습니다. 인서트요. 글자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블록의 삽입점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점 하나 나오죠. 이게 삽입점입니다. 라인, 그 다음에 인서트. 자,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인서트. 그리고 글자 클릭하면 글자의 삽입점이 찾아집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인서트, 글자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의 삽입점을 찾아줍니다. 인설트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면을 보면 여기는 안 돼 있네. 지금 여기 보시면 글자만 써 있잖아요. 근데 원래 글자에 사각형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기가 뭐 안방입니다, 방입니다, 주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요. 렉탱글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조건은 m텍스트만 됩니다. m텍스트만 돼요. 자, 선택하고 컨트롤 1 누르시면 m텍스트 선택하고 컨트롤 1 누르면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yes로 바꿔주면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럼 굳이 내가 프레임을 이렇게 사각형 그리지 않더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고 윈도우 전용 서체가 있고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뭐뭐뭐뭐.ttf 이렇게 끝나요. 또는 뭐뭐뭐.fon 이라고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트루타입 폰트의 약자예요. 얘는 폰트고 윈도우 전용 서체이기 때문에 윈도우 폴더에 들어가시면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다 복사해 주시면 돼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습니다. shx라고 하는 파일인데 일명 빅폰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 윈도우에서 영어 글꼴 하나당 1바이트를 쓰는데 얘는 2바이트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꼴이 더 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윈도우 전용 서체에서 영어 글자 하나 쓰면 메모리 1바이트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겠네요. 근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2바이트를 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떤가요? 얘가 더 메모리를 더 차지하죠.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빅폰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오토캐드가 설치된 곳에 복사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에 오토캐드의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C 드라이브에 여기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에 자, 오토캐드의 폰트 뭐뭐뭐.shx라는 파일로 다 들어차 있죠? 얘는 빅폰트입니다. 그 다음 다시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폰트 폴더입니다. 조금 느려요. 이렇게 폰트가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루타입 폰트하고 일반 폰트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서체들 보이시죠? 이건 윈도우 서체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여기 time.shx 뭐뭐뭐.shx 보이시나요? 얘가 윈도우 전용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얘를 쓰게 되면 선택하면 여기 유즈 빅폰트가 활성화됩니다. 클릭하면 여기 빅폰트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빅폰트로 쓰여진 한글은 굴림에서 번역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빅폰트로 쓰여진 즉 shx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쓰여진 한글들은 굴림으로 번역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굴림으로 번역이 되는 건 윈도우 서체만 굴림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윈도우 서체로 썼어요. 없네요. 그럼 굴림으로 쓰면 번역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뭔가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잖아요. 그럼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WH로 시작하는 파일들 4개 있죠. 요 4개가 한글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토캐드 전용 서체로 썼어요. 근데 한글이 안 나와요. 그럼 이 4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한글로 다 번역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조금 어려워요. 자,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자, 여기다 써보죠. 윈도우 폰트는 굴림으로 번역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빅폰트, 즉 오토캐드 전용 글꼴 wh 뭐뭐뭐뭐.shx만 번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무조건 다 굴림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 폰트로 쓰여진 건 굴림으로,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쓰여진 건 오토캐드 글꼴로 번역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폰트를 같이 주면 폰트도 복사해서 써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끝나면 해당 폴더에다가, 프로젝트에다가 폰트 폴더 별도로 만들어서 내가 썼던 폰트를 같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중에 후에 가서 찾아볼 때 이런 고생 안 하죠. 아, 여기 이런 폰트 있었지? 그리고 복사해 놓으면 끝나잖아요. 요즘은 그냥 귀찮아서 그냥 나눔 코딩만 써요.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되니까. 자, 그러면 글꼴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